지난 시간에는 이제 에세 스토어에서 에세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뭐 리드, 모델, 머티리얼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 머티리얼에 대한 부분들, 모델을 임포트 설정할 때 머티리얼을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작업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캠퍼스를 예로 이제 설명을 지금 드렸는데, 그 캠퍼스에는 여러 가지 재질들이 사용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모델 데이터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용된 재질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이라는 것들은 텍스처하고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텍스처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인데, 이미지들을 내가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여러 개를 조합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연출되어지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색채학이나 이 빛에 관련된 광학 이런 쪽에 공부를 좀 많이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건데, 그쪽은 아마 디자인 계열이나 아니면 그래픽 쪽으로 전공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아마 조금 더 손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인문학 쪽이다, 또는 이제 뭐 이공계다,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다라고 하면 그쪽 분야는 좀 더 생소하고 용어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낯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접해보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한테 이제 그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들으면서 도움을 받아야지 스킬업이 좀 눈에 띄게끔 향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재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조명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 재질은 이제 텍스처하고 같이 쓸 거고, 재질을 쓰게 되면 지금 이제 유니티 최신 버전에서는 내장된 쉐이더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쉐이더 자체가 이제 지금은 이제 물리 기반 쉐이더 형태로 얘가 계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쉐이더에서 스탠다드 스페큘러라는 쉐이더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간단하게 매핑에 대한 것들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를 지금 제가 새로 열었고요.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던 뭐 작업했던 거를 열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를 기존에 우리가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열어서 거기에서 새로 씬을 한번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재질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거, 그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가끔 우리가 이제 2010 유니티 에디터 버전에 보면 매뉴얼 안에서 한글 매뉴얼로 얘가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매뉴얼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설명을 100%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만든 사람은 정확하게 그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뜻을 알고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보는 입장에서 내가 접해보지 않은 용어, 그 다음에 접해보지 않은 분야일 경우에는 좀 상당히 낯설죠. 그럴 경우에는 방법은 많이 보고, 많이 찾아보고, 많이
물어보고 그래야지 이해도가 넓어질 거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가끔은 이제 이렇게 머티리얼도 살펴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내용에 대한 것들을 열었는데 이제 씬을 새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공유한 것처럼 유니티 에디터 안에서 지금 저는 레이아웃을 2x3로 레이아웃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폴더에 보면 씬즈라는 폴더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씬 메뉴를 선택을 해서 새로운 씬을 만들어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머티리얼즈 테스트라고 줄까요? 저는 머티리얼즈 테스트라고 줄게요. 여러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이름 주세요. 그럼 새로 씬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 씬을 열려면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유니티 에디터에서 씬을 하나 만들면 최신 버전에서는 이렇게 메인 카메라하고 디렉셔널 라이트라는 두 개의 게임 객체가 이미 생성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3D 오브젝트의 스피어를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스피어를 생성을 해서 보면 당연히 얘는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고 메쉬 필터, 메쉬 렌더러, 그리고 스피어 콜라이더 들어가 있고 디폴트 머티리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폴트 머티리얼은 쉐이더가 아직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쉐이더를 지금 쓰지 않는 상태. 여기서 쉐이더를 사용을 하려면 머티리얼을 생성을 한 다음에 재질을 생성해서 그 재질을 지금 생성한 게임 객지에다가 추가를 해서 적용을 해서 인스펙터 창을 보면 그때 쉐이더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머티리얼즈 폴더도 저는 만들어 놨어요. 그죠? 만들어 놔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크리에이트에 가서 머티리얼을 하나 생성합니다.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주세요. 저는 그냥 볼이라고 줄게요. 볼. 자, 볼이라는 머티리얼을 생성을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인스펙터 창에 이 볼에 관련된 속성 값들이 보여질 거고, 그리고 쉐이더가 현재 스탠다드라는 표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목록을 한번 눌러보면 모바일, 네이처, 스포시안, 이거 스포시안은 우리가 그 에시스토어에서 그 프리 캐릭터 다운로드 받았을 때 거기에서 사용했던 쉐이더를 가져온 거겠죠. 그 다음에 UI에 관련된 거, VR에 된 거, 커스텀, 그리고 맨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레가시 쉐이더즈라고 해서 옛날 버전, 9버전에서 만든 거, 그러니까 최신 에디터가 아니라 옛날 에디터에서 제공되었던 쉐이더, 그러니까 단종된 거, 그 쉐이더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탠다드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생성한 게임 객체에다가 적용을 하려면 지금 만든 재질을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게임 객체 스피어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바로 적용이 됐는데
적용된 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스피아라는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해서 메쉬 렌더러라는 컴포넌트 안에 보면 속성, 카테고리가 머티리얼즈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선택을 해주면 확장이 돼요. 그러면 머티리얼즈 안에 보면 엘리먼트 0이라고 해서 속성이 하나 나타날 겁니다. 이 얘기는 엘리먼트 0, 엘리먼트 1, 엘리먼트 2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게임 객체의 재질을 하나 이상 여러 개를 적용시켜 줄 수 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보면 숫자를 0부터 셉니다. 그러니까 0, 1, 2, 3, 4.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숫자를 1, 2, 3, 4, 5, 6, 7, 8, 9로 세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0부터 세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외국에서 만들어졌을 때 숫자를 카운팅을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엘리먼트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머티리얼 안에 볼이라는 머티리얼이 지금 적용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얘는 원래는 논이었죠. 논. 아무것도 없는 상태. 또는 여기에 디폴트 머티리얼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거를 조금 아까 볼이라는 머티리얼로 선택을 해줍니다.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질은 이렇게 드래그 해줘도 되는 거고 또는 게임 객체에 드래그 해줘도 된다. 그러면 이제 볼이라는 머티리얼이 스피아라는 게임 객체에 적용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볼을 선택을 해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프로토타입 만들었을 때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건 뭐냐면 이런 알베도 옆에 보면 이 색상을 조절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 이 기본적으로 이런 매핑에 대한 부분들은 굳이 고려하지 않는다. 프로토타입에 간단한 어떤 모형을 만든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컬러나 이런 색상을 가지고 어떻게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때는 여기 알베도에 있는 컬러만 바꿔보면 되겠죠. 그래서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실시간으로 게임 객체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엔진을 일반 렌더링하는 쪽에서 이제 선호하는 거는 바로 실시간으로 렌더링된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알베도라는 거는 이렇게 색상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알베도이다. 그리고 지금 씬에 보면 나름대로 빛이 반사되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건 왜 그럴까요? 이 디렉셔널 라이트 때문에 빛이 반사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디렉셔널 라이트를 비활성화시키면 어두워지죠. 근데 어두워지지만 칠흑 같은 어둠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게임 화면과 씬 화면에는 스카이, 즉 하늘 배경, 하늘에 관련된 배경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스카이 쪽에는 지금 하늘에 관련된 색깔을 갖고 있는 머티리얼이 지금 쓰고 있는데 얘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 풀다운 메뉴에 위로 올라가 보면 윈도우 탭이 있죠. 윈도우 얘를 클릭해 보세요. 윈도우 클릭해 보면 아래쪽으로 제너럴 다음에 보면 렌더링이라는 게 있어요. 렌더링. 이 렌더링에 보면 라이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라이팅. 찾았으면 얘를 클릭하세요. 라이팅. 자, 라이팅을 클릭해서 인스펙터 창
옆에 다킹 시켜 놓으시면 자, 인스펙터 옆에 이렇게 라이팅 창이 나타나죠. 거기에 보면 인바이러먼트 탭을 눌러보면 스카이박스 머티리얼이 디폴트 스카이박스로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얘가 나름대로 빛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스카이박스 머티리얼을 논으로 선택을 하면 실질적으로 하늘의 어떤 머티리얼, 얘를 쓰지 않고 그냥 칼라 형태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리얼타임 섀도우 컬러라는 부분이 게임 화면에 보여지는 컬러예요. 얘를 이렇게 바꿔보면 이제 바꿔서 확인 이거를 이제 적용시켜주고 여기에 라이트 적용 라이트도 지금 논으로 되어 있는 거 실제 또 적용 가능하고 자 인바이러먼트 여기에서 실제 컬러나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연습을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여기 자 스카이박스 머티리얼 그다음에 여기 인바이러먼트 라이팅에 보면 소스도 스카이박스로 되어 있는데 얘의 경우에도 컬러 그 다음에 뭐 그라디언트 이런 걸로 전체 배경에 대한 것들을 색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런 게 있다. 이걸 확인해 보시면 되고 원래대로 스카이박스 머티리얼을 디폴트 스카이박스로 바꿔 보시면 나중에 이제 스카이박스 이쪽 관련된 머티리얼이나 뭐 쉐이더 같은 경우를 에셋스토어에서 또 검색을 해보면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가져와서 여기서 적용시켜 보면 됩니다. 자, 여기 선소스 지금 디렉셔널 라이트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보면 이제 씬에서 이렇게 디렉셔널 라이트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말 그대로 태양의 소스를 디렉셔널 라이트로 나는 가져다 쓰겠다라는 거고 여기 뭐 리얼타임 섀도우 얘는 말 그대로 리얼타임 실시간 그림자에 관련된 것들 얘는 원래 스카이박스로 되돌렸고 인텐시티에 대한 것들은 말 그대로 밝기적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라이팅 인바이러먼트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자, 다시 자, 볼 인스펙터에 보면 자, 알베도 컬러를 바꿨고 자, 흰색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스탠다드 쉐이더를 썼고 여기에 보면 메탈릭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금속성에 관련된 금속성 쪽에 효과를 볼 때 이 슬라이더 바를 이용하면 돼요. 스무스니스는 빛을 얼마만큼 반사하느냐라는 거지. 자, 값이 크면 일을 크게 되면 하늘에 관련된 요 스카이박스에 관련된 머티리얼의 반사양이 커지게 돼요. 이 값을 줄이면 반사양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금속성일 경우에는 이런 메탈릭이라는 이 속성값을 조절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재질을 지금 하나 만들어서 이제 말 그대로 얘가 조금 뭐 화성이다 또는 이렇게 어떤 별처럼 표면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 올록달록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로 보면 만약에 벽돌벽이 있다라고 하면 그 벽돌벽 같은 경우에 이제 적벽돌을 생각해 보면 돼요. 적벽돌. 그러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블록하고 튀어나온 부분도 있지만 들어간 부분도 있지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맵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맵을.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쉐이더 안에 있는 속성, 메인 맵스에 보면 뭐 노멀 맵이든 또는 하이트 맵이든 어컬루전이든 그 다음에 메탈릭이든 이런 쪽에 맵을 여기다 적용시켜서 더 효과를, 분위기를 더 좋게 현실적인 상태로 연출할 때 쓰여지는 게 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블록한 이 굴을 좀 어떤 행성의 표면처럼 울룩불룩하게 만약에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노멀 맵이라는 거를 쓰게 되면 표현이 가능한데, 그러면 노멀 맵을 만들 때 얘는 포토샵이든 또는 3D 맥스든 이런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야지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그래픽 소프트웨어가 없고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내가 다룰 수 있는 스킬이 없다라고 하면 노멀 맵을 한번 적용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노멀 맵이 적용할 수 있구나라고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또는 아티스트한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결과물, 효과를 얘기를 해서 연출을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죠. 먼저 이제 노멀 맵이라는 거를 한번 가져다 쓸 건데, 근데 파워포인트에서 걔를 노멀 맵으로, 즉 텍스처, 그러니까 이미지예요. PNG든 JPG든 그거를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얘를 노멀 맵으로 가져다 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터넷 구글링, 저는 이제 구글을 많이 써서 검색창을, 인터넷 검색창을 저는 구글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검색을 같이 해보세요. 유닛, 예를 들어서 노멀 맵 또는 노멀 맵이니까 이런 예제가 있어요. 이렇게 노멀 맵에서 뭔가 울룩불룩하는 표현 같은 거, 그런 이미지를 대충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볼까요? 나는 얘를 뭔가 좀 표면이 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부분들 표현이 됐겠지요. 얘를 내가 파워포인트로 현재 이 화면을 캡처를 해서 이미지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 다운로드 받는데, 그냥 간단하게 노멀 맵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적용하구나 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얘를 지금 제가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할 거예요. 자, 파워포인트를 제가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공유하고 여기에다가 컨트롤 V, 자, 얘를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지금 노멀 맵을 이미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예를 들어서 그래픽
그걸 내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얘를 파일이 만약에 찾기 어려우면 이렇게 이미지를 화면 캡처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고 얘를 저장합니다. 그림으로 저장할 거예요. 그림으로 저장하고 실제 나는 얘 프로젝트 폴더로 들어갈 건데 지금 작업하는 프로젝트 폴더가 예, 제가 이름이 찾아보면 스탠더드 에셋이었으니까 여기 있어요. 스탠더드 에셋 그리고 에셋 폴더 안에 textures라는 폴더에다가 얘를 노멀 1이라고 확장자는 png로 지금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장했고 자, 유니티로 되돌아가서 텍스처를 보게 되면 텍스처 폴더를 보게 되면 제가 다시 유니티 에디터를 지금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그럼 텍스처 폴더 안에 노멀 1이라는 png 파일이 바로 보여지겠죠. 자, 우리가 에셋 폴더는 컴퓨터 하드디스크하고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그 유일하게 이제 에셋 폴더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멀1 저처럼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만약에 뭐 파워포인트 안 쓰고 그림장에서도 만들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름을 그냥 normal1.png라고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하든 그림판을 이용을 하든 거기에서 자 이미지를 하나 저장을 해서 텍스처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normal1이라는 이미지가 들어와 있고 걔를 선택하여 보면 인스펙터 창에 normal1 import settings라고 타이틀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얘를 그냥 이미지로 사용할 게 아니라 노멀 맵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 텍스처 타입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를 자 리스트를 열어보시면 디폴트 아래에 노멀 맵이라는 게 있어요. 얘로 바꿔줍니다. 텍스처 타입을 나는 얘를 노멀 맵으로 쓸 거야. 자, 노멀 맵으로 텍스처 타입을 바꿔주시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 텍스처 노멀1은 텍스처 타입이 디폴트가 아니라 노멀 맵 형식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다 됐죠. 얘를 이제 적용시키려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볼 머티리얼을 열어야 돼요. 자, 볼 머티리얼을 선택하시고 인스펙터 창을 보면 됩니다. 어디에다 넣을까요? 속성에 가보면 여기 노멀 맵이라고 있죠? 여기 요 왼쪽 서클 바로 옆에 사각형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노멀1을 넣어주면 돼요. 그럼 얘도 드래그해서 가져가면 되고 또는 서클 아이콘을 클릭해서 노멀1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선택하면 아까하고 틀리게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게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분명히 우리는 이 노멀 맵은 2D예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얘 보면
3D죠. 3D의 말 그대로 표면이 울퉁불퉁 하는 3D처럼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매핑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매핑은 3D 매핑이 아니라 2D 상태로 매핑이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렇게 표면이 땅이 울퉁불퉁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매핑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노멀 맵이라는 거를 쓴 거예요. 어렵지 않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만드는 거. 이거는 이제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그 기술을 이용을 해야지만 얘가 만들어지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으로 또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핸드폰 있으니까, 또는 디지털 카메라로 이런 땅 표면 같은 거를 사진을 찍어요. 걔를 컴퓨터에다가 복사한 다음에 걔를 SS로 불러오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그 제 오피스에 그냥 그 빨간 천의 의자가 있어서 걔를 지금 그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이걸 공유해 볼까요? 얘가 어떤 식으로 연출이 되는지. 여기 보면 얘를 제가 다운로드 하면서 저장할게요. 저장을 하는데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 얘 이름은 소파라고 줄게요. 지금 이제 프로젝트가 유니티 프로젝트 디렉토리로 가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 열어서 asset 폴더 안에 텍스처 폴더에다가 자 jpg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했고 두 번째 얘도 소파인데 얘도 똑같이 저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건 지금 제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놨습니다. 어차피 이제 뭐 그래픽 전문가가 아니었을 경우에 연출은 내가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연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얘는 이제 소파 2라고 할게요. 다시 유니티로 되돌아와서 보면 이와 같이 소파 2 복사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보면 그냥 얘는 디폴트예요. 근데 얘를 가지고 디폴트 또는 노멀 맵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그냥 복사를 해서 하나를 더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하나는 노멀 맵으로 나머지 하나는 디폴트로 텍스처 타입. 그래서 소파 1은 노멀 맵으로 어플라이. 얘는 그냥 디폴트. 그래서 지금 9 말고 이 옆에 하이라키에 가서 3D 오브젝트 큐브를 하나 생성했어요. 지금 당연히 이 큐브의 위치를 뭐 자꾸 옆에다가 뭐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9하고 같은 위치에다 넣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스피아를 선택해서 인스펙터 창에 트랜스폼의 컴포넌트 가서
여기 아이콘 있죠. 점 3개 돼 있는 거. 걔를 클릭하면 컨텍스트 메뉴가 나타나요. 거기에서 카피 컴포넌트, 그 다음에 큐브 게임 객체를 다시 선택하고 큐브 인스펙터 창에 트랜스폼 컴포넌트로 가서 페이스트 컴포넌트 밸류. 그런 다음에 큐브를 약간 빼내면 되지요. 자, 메인 카메라를 조금 더 이동시켜 주면 큐브와 스피어의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을 조금 중앙 쪽에 위치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큐브에 얘도 마찬가지겠죠. 머티리얼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머티리얼을 적용하면 스피어하고 동일한 머티리얼로 적용이 되니까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머티리얼 하나 더 만듭니다. 얘는 큐브. 이 큐브에 적용시킬 얘를 어디다가 드래그해서 큐브 객체에다가 넣어주던지,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텍스처 있죠, 요 소파, 얘를 머티리얼이 아닌 텍스처를 드래그해서 게임 객체에다가 넣어줘도 돼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게요. 텍스처 이름, 그 이름으로 머티리얼이 생성이 되면서 어디에 들어오냐면 알베도 옆에 들어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큐브 머티리얼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 알베도 옆에 어떤 맵도 디폴트 맵이 없는 상태에서 적용을 시켜준 거고, 근데 이 큐브에다가 조금 아까 만든 우리가 불러드린 디폴트 텍스처를 적용시키려면 얘를 알베도 옆에다가 드래그 해주면 돼요. 드래그해서 보면, 자, 조금 아까 만든 소파 쪽 관련된, 자, 머티리얼이 적용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파가 이렇게 지금 얘는 천으로 되어 있는 소파인데 약간 천의 어떤 그 질감 표현이 없죠. 이럴 때 이제 노멀 맵을 또 쓰게 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소파 1이 노멀 맵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큐브 객체에 가서 노멀 맵에다가 넣어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넣었습니다. 그러면 아까하고는 표면 처리되는 결과물이 틀려지죠. 여기에 컬러가 조금 더 다르게 어두운 계열로 가게 되면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죠. 이와 같이 사진을 찍어서 적용시켜 주면 또 이렇게 노멀 맵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래픽을 이제 타치하는 거는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실제 사진 현재에서 존재하는 그런 소파처럼 연출을 하려면 조금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타치를 할 때 우리가 포샵을 하잖아요. 포토샵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멀 맵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아까 또 하나 소파 2 만들어 놓은 것들, 얘를 만약에 큐브에다가 소파 1이 아니라 소파 2를 넣어주면 또 다른 분위기 연출이 돼요. 그러니까 얘도 실질적으로 조금 다른 매핑을 좀 뭐 추가를 하든지, 원래는 이제 실제 정확하게 얘가 매핑이 이루어지려면 소파 크기, 그러니까 소파가 실질적으로 그 소파 크기대로 이 맵을 다 만들어서 적용해야지만 정확하게 그 크기에 맞게끔, 그 모델 크기에 맞게끔 매핑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사각형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적용한 거니까 이제 실제 리얼한 소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포토샵 같은 거를 써야지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지요. 얘도 복사를 해서 얘의 이름은 얘를 소파 2 노말 뭐 이렇게 이름을 구별해서 텍스처 타입을 디폴트가 아니라 노멀 맵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맥스 여기 사이즈가 지금 2048인데 여러분들은 뭐 1024가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얘보다 더 낮은 512로 바꿔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 512 사이즈로 바꿔서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노멀 맵이 하나 만들어졌지요. 그 얘를 큐브에 가서 노멀 맵 옆에다가 넣어주면 아까보다 이렇게 또 다른 결과물이 연출이 됩니다. 당연히 이 큐브에 가서 아니면 이 노멀2의 이 맥스 사이즈를 변경을 해주면, 변경해주고 이제 크게 뭐 이렇게 눈으로 식별되어지고 하는 부분은 512나 뭐 32 넣었을 때 얘는 차이가 있는데 뭐 1024 또는 2048 또는 예를 들어서 4096, 얘는 말 그대로 그래픽 카드의 고성능 그래픽 카드일 경우에는 좀 달라질 거예요. 지원되어지는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컴퓨터 노트북 성능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이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낮게 줘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값을 커브 256으로 바꿔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분명히 큐브에 가서 이런 스무스니스나 또는 메탈릭이다라고 하면 메탈릭에 대한 부분들을 바꿔줘 보면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겠죠. 색깔도 바꿔보면 그에 따라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노멀 맵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려면 사이즈에 맞게끔, 그 모델의 크기에 맞게끔 얘는 매핑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런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줘야지 된다. 그러려면 이제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또 배워야 되겠네요. 그죠? 그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근데 나는 그냥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이런 부분만 알면 돼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타치해 주면 되겠죠. 포토샵이나 아니면 그림판 가지고 만들어서 적용시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위기 연출되면 돼.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픽 전문가한테, 아티스트한테 퀄리티가 좋은 거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셋스토어를 실행을 하세요. 에셋스토어를 실행을 해서 에셋스토어에서 검색창에 검색 필드에다가 스카이박스 프리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사이즈가 얘는 되게 큰 거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판타시 스카이박스 프리도 있고 그냥 여기 스카이박스 시리즈 프리도 있어요. 근데 사이즈가 좀 작은 거를 선택을 해보면 되겠죠. 파일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파일 크기를 비교를 해서 한번 작은 거를 열어보면 뭐 어차피 얘가 요 판타시 스카이박스 프리가 조금 작으니까 얘를 선택하셔서 유니티 에디터로 불러와 주세요. 이와 같이 불러드리겠죠. 판타시 스카이박스 프리라고.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하고 임포트 여기에는 스크립트 부분은 없으니까 전부 다 임포트 해주시면 돼요. 유닛 에디터에 임포트 다 하게 되면 폴더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판타시 스카이박스 프리라고 폴더가 생길 거예요. 여기에 보면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가 지금 말 그대로 쉐이더를 적용한 거예요. 쉐이더가 이렇게 보면 클래식이 있고, 근데 얘가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는 좀 이따가 이제 씬즈의 데모 씬이 있으니까 이 데모를 열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판타시 스카이박스 프리를 SS에다가 임포트를 해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티리얼즈 가보면 서브 폴더가 몇 개 있어요. 거기에 클래식을 한번 클릭해 보면 이와 같이 머티리얼 들어가 있고 텍스처 쉐이프, 근데 얘가 지금 여기 이름별로 다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보면 첫 번째 클래식 안에 보면 FS000 데이 01 이렇게 얘가 말 그대로 쉐이더가 아까 스탠다드가 아니라 다른 걸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그대로 마우스를 씬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바뀌죠. 이렇게 지금 얘를 드래그하면 대부분 다 보니까 뭐예요? 스카이박스 큐브맵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조금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머티리얼이 스탠다드 쉐이더가 아니라 스카이박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늘 배경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참조해서 아까 만든 것 중에 머티리얼 중에 걔를 하나를 바꿔보면, 자 여기 아까 ENV라는 거 있었지, 그죠?
혹시 ENV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연습을 보는 게 이 판타시에 보면 데모 씬이 있으니까 기존에 현재 지금 열려져 있는 씬은 세이브 씬 하세요. 세이브 씬. 그러면 별표가 사라지죠. 세이브 씬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임포트한 판타시 스카이박스 프리 안에 데모 씬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데모 씬이 이와 같이 열리죠. 카메라들 하나만 켜놓고 나머지는 다 꺼져 있는 상태예요. 창을 열어보면 스카이박스 머티리얼이 선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머티리얼을 찾아보면 이 머티리얼 인스펙터에 보면 이와 같이 스카이박스 파노라믹 또는 스카이박스 큐빅 이렇게 쉐이더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런 데모 씬을 가지고 내가 수정을 해주면 돼요. 얘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자, 확인이 됐으면 아까 씬을 다시 엽니다. 요것처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씬즈에 가서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씬을 다시 열어요. 열어서 보면 실질적으로 얘는 처음에 디폴트 스카이가 선택이 되어 있었죠. 그죠? 예전. 그 다음에 아까 재질 폴더에 env라는 자, 머티리얼을 하나 더 만드세요. 만약에 없으면 머티리얼즈 폴더 안에 분명히 재질은 넣어주는 게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머티리얼즈 폴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준 다음에 크리에이트에 가서 머티리얼을 생성해 줍니다. 얘를 이름을 바꿀 거예요. env로 F2 눌러주든지 해서 env로 바꿈시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만약에 env를 아까처럼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스카이박스 그런 배경 머티리얼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머티리얼즈 아까 판타시 스카이박스 프리의 머티리얼즈의 클래식에 가서 자 머티리얼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에 쉐이더는 스탠다드가 아니고 스카이박스 큐브 맵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형식의 쉐이더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env 얘를 클릭한 다음에 쉐이더가 스탠다드가 아니라 스카이박스의 큐브 맵이라는 것을 선택해 줘야지 된다. 지금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장되어 있는 쉐이더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큐브 맵에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내가 재질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큐브 맵을 가져다 써야 되는 거예요. 큐브 맵. 그러면 여기에 내가 아까 텍스처 중에 큐브 맵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큐브 맵이. 큐브 맵 없었지요. 지금 우리가 이미지를 불러들여서 맵을 만든 건 디폴트하고 노멀 맵밖에 없어요. 아까 창에 보였던 거, 이 창에 보였던 거는 스카이박스 프리 에셋을 임포트 했으니까 나타나는 거지 얘가 없었으면 큐브 맵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아까 아무거나 이미지를 하나 불러드렸는데 얘를 큐브 맵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지금 아까 내장산이라는 이미지를 내가 임포트, new asset에 임포트 했거든요. 거기서 얘를 내장산 1을 선택해서 이미지를 인스펙터에 보니까 텍스처 타입이 디폴트야. 얘를 리스트를 보니까 여기에 과연 큐브 맵이 있냐예요. 그러니까 큐브 맵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지금 큐브 맵을 만들어서 가져다 써야지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없으니까 그럼 큐브 맵처럼 가져다가 쓰려면 그냥 여기 있는 기존에 여기 스카이백스에 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일단 가져다 쓸게요. 그래서 ENV에 가서 셀렉트 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서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ENV에는 지금 여기에 셀렉트의 큐브 맵 형태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어디에서? SS에서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드래그해서 씬으로 가져가면 배경이 바뀌어지겠죠. 그러니까 쉐이더 중에 지금 스카이박스의 큐브 맵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꿔보면 연출이 또 다르게 이렇게 달라지죠. 나이트, 밤이 연출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쉐이더가 스탠다드 쉐이더를 가져다 쓸 때는 기본적으로 멋지를 생성했을 때 기본적인 거는 스탠다드. 근데 지금 스카이박스 안에 큐브 맵이라는 거를 썼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큐브 맵을 가져다 쓸 수 있다. 넷셋을 만약에 다운로드 받아서 걔를 지금 가져다가 쓴 거예요. 자, 다시 스탠다드로 바꾸면 스탠다드 형태로 얘는 바뀌어지니까 아까하고 전혀 틀리게, 즉 스카이박스라는 쉐이더가 전혀 적용이 안 된 상태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얘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SS에서 이렇게 가져다 쓸 때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그대로 가져서 쓰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얘는 이와 같이 큐브인데 여기서 보면 텍스처 쉐이프가 여기 큐브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잘 벤치마킹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큐브 맵을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다시 내장선 1 이미지에 여기 텍스처 쉐입이 2D가 아니라 뭐로? 큐브로.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돼. 텍스처 타입이 디폴트였구나. 그 다음에 텍스처 쉐입이 얘는 2D가 아니라 큐브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에 만들어졌던 에셋은 분석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속성이 어떤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차근히 잘 봐야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디폴트였고, 여기 두 번째 텍스처 쉐이프라는 속성이 2D가 아니라 큐브로 바뀌어져 있구나. 얘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시 내장산 이미지를 텍스처 쉐이프를 2D에서 큐브로 바꿔주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면 큐브 맵으로 만들어져 있다. 요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ENV에 가서 쉐이더를 스탠다드가 아니라 스카이박스에 큐브 맵으로 바꿔주고 셀렉트에 가서 내장산 1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 있죠. 얘를 선택해서 보면 전체 배경이
내장사안 1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씬의 전체적인 인바이러먼트가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ENV의 스카이박스가 아니라 스탠다드로 다시 되돌리려면 그냥 스탠다드로 선택. 그리고 라이팅에 가서 스카이박스 머티리얼은 뭐 얘도 지금 그냥 기본에 아무런 이미지를 가져다 썼을 때하고 이런 포토샵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만들었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카이박스 머티리얼 이거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씬 화면과 게임 화면에 그 게임 객체에 반사되는 빛의 양들이 다 틀려요. 실제 어떤 아무런 조명이 없다. 조명이 없는 상태, 껌껌한 밤인 상태에서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근데 하늘에는 달이 분명히 떠 있죠. 근데 처음에는 어둡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 모든 물체의 빛은 주위에 있는 빛이 모든 객체에다가 물체에다가 영향을 미쳐요. 그러한 조명을 우리는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해요. 밤하늘에는 분명히 빛이 존재하는 거죠. 별도 있고 그 다음에 달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주변을 빛을 영향을 주는 거, 그거에 따라서 빛이 연출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쉐이더를 쓰겠대요. 그 다음에 스카이박스 안에 이건 내장되어 있는 쉐이더니까 그거를 이런 큐브 맵으로 또는 6 사이디드로, 그럼 얘는 지금 6개의 맵을 다 만들어 줘서 6개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 그게 6 사이디드라는 거예요.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파노라믹이에요. 파노라믹 같은 경우도 얘도 똑같이 셀렉트에 가서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씩 선택을 해서 적용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얘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노라믹 같은 연출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쉐이더 종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스탠다드 바로 아래쪽에 보면 또 스탠다드 스페큘러 셋업이 있는데 얘하고 스탠다드 차이점은 스탠다드는 메탈릭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스탠다드 스페큘러라는 거를 선택하면 얘는 말 그대로 빛나는 부분의 속성, 반짝거리는 그러한 속성 스페큘러라는 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라이팅에 가서 뭐 얘를 조금 디폴트 스카이로 바꿔서 연습을 해봐야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차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스페큘러. 자, 메탈릭과 스페큘러로 속성이 바뀌어지는 게 이제 스탠다드하고 스탠다드 스페큘러 셋업의 차이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큐브 위에 머티리얼을 갖다 쓴 게 어떤 거냐면 큐브였어요. 얘를 열어서 보면 스탠다드 바로 아래쪽에 보면 렌더링 모드라는 게 있는데 지금 오파큐라는 거를 선택되어 있어요. 오파큐는 그냥 딱딱한 객체, 딱딱한 물체의 렌더링 효과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딱딱한 그냥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는 그냥 핸드폰, 노트북, 뭐 책상 이 상태 그대로 보여주는 거가 오파큐예요. 그 다음에 보면 컷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이 컷아웃은 보였다 안 보였다. 자, 이 보였다 안 보였다를 연출할 때는 여기에 알베도 옆에 칼라에 보면 알파 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RGB 요 세 개 가지고 색상 조절해 주는 건데 여기 알파 값이 255에서 0 사이를 움직여 보면 보여졌다 안 보여졌다. 근데 이 경우는 이 컷아웃이라는 이 렌더링 모드는 어떤 거에 연출이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전체 중에 일부분이 좀 삭아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 또는 나뭇잎인데 그 나뭇잎이 벌레가 먹어서 듬성듬성 뻥 뚫려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연출할 때 컷아웃이라는 거를 쓰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여기에 머티리얼이 여기 매핑이 되어 있어야 돼요. 보여지고 안 보여지는 것들을 여기에 연출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매핑이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컷아웃은 전체를 보여주고 안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거를 재질을 여러 개를 조합을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페이드는 얘도 알파 값을 가지고 조절하는데 화면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서서히 나타나게 하는 게 페이드예요. 그럼 얘도 알파 값 가지고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임에서 게임 객체가 서서히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만드는 거. 뭐 어떤 영화에서 어떤 캐릭터가 보였다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들을 연출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페이드의 알파 값을 조절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연출할 때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스크립트상에서 알파 값을 서서히 줄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크게 해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트랜스퍼런트 얘는 투명하게 보여지고 불투명하게 얘도 마찬가지 알파 값으로 조절합니다. 근데 페이드는 아예 안 보이는 거고요. 트랜스퍼런트는 윤곽은 보여지면서 투명도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다 얘는 알파 값으로 조절해요. 자, 이게 트랜스퍼런트예요. 그래서 이런 트랜스퍼런트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쓰여지냐면 어떤 거울이 있으면 그 거울이 한 일정 부분은 깨끗하고 일정 부분은 더러운 이런 유리가 표현이 될 때 이런 트랜스퍼런트를 가지고 매핑과 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렌더링 모드예요. 이거는 이제 매핑하고 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그런 에셋들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걔를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은 트랜스퍼런트가 이런 거구나. 투명하게 보여지는 거고 페이드는 서서히 보여졌다가 서서히 사라지게 하는 거. 그게 페이드고 컷아웃은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러니까 좋은 예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구멍이 뚫려 있고 뚫려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연출할 때 컷아웃이라는 모드를 쓴다. 그냥 일반적인 딱딱한
그냥 일반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는 이런 객체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는 오파크라는 저 렌더링 모드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메인 맵 아래쪽에 보면 세컨더리 맵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맵을 두 개를 동시에 갖다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디테일 알베도 노멀 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가져다가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합쳐진 거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컷아웃을 이용을 해서 알파 값을 조절을 해주면, 얘는 뭐 지금 여기 부분은 뭔가 다른 객체가 하나 더 있어야지 얘는 사라지고 여긴 뭐가 있는 거를 연출하겠죠. 그래서 이 세컨더리 맵은 메인 맵과 두 번째 보조 맵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연출을 할 때 만약에 필요 없으면 얘는 논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맵에 대한 것들은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실제 우리가 나뭇잎 이렇게 벌레 먹은 것처럼 그거를 내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머티리얼에 대한 지식을 좀 많이 쌓은 다음에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쓰여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닥을 지금 쿼드를 이용을 해서 플레인 같은 경우는 이 폴리곤이 너무 커요. 그래서 3D 객체에 가서 쿼드를 한번 생성하세요. 쿼드를 생성해서 보면 쿼드는 한쪽 부분만 면이 다, 지금 모든 객체는 바깥 부분에만 면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쿼드를 X축을 기준으로 90도 회전시켜 보면 그러니까 쿼드를 바닥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0,0으로 위치를 잡아줄 거고, 스케일은 좀 100 정도 줄게요. XZ. Z값은 필요 없네요. 코드를 바닥처럼 쓸 거예요. 코드를. 그래서 이 코드가 그라운드다. 그래서 이름을 그라운드로 바꿉니다. 이렇게 그라운드. 그래서 여기 본인들이 땅을 하나 이미지를 찾으셔서 땅을 불러드리자. 아마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 우리가 땅 이미지 찾아서 임포트한 거 기억나요? 만약에 안 됐으면 자, 탐색기 열으셔서 땅 이미지를 하나 복사를 해서 또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든지 해서 걔를 텍스처 폴더에다가 임포트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그냥 텍스처 타입은 디폴트, 그 다음에 텍스처 쉐입 2D 이 상태로 놔두신 다음에 얘를 그라운드 객지에다가 적용합니다. 적용해서 이 표면이, 땅 표면이 조금 밀도가 작으면, 낮으면 여기 타일링 있었지, 그죠? 이 그라운드에 가서 보면 스탠다드 쉐이더에 여기 알베도 쪽에 지금 텍스처 적용된 거 확인됐고, 여기에 타일링이 있어요. 1이 아니라 값을 좀
높여주면 밀도가 좀 타일링이 이게 숫자가 더 높아진 거예요. 높아지는 겁니다. 이 타일링이라는 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미션에도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은 여기 그냥 요 첫 번째 여기에다가 값을 주시면 돼요. 세컨더리 맵이 아니라. 저도 얘는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세컨더리 맵의 타일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요 텍스처 맵을 여기 알베도 옆에가 아니라 여기를 논으로 바꿨어요. 논으로 바꿔주고 요 하이트 맵에다가 넣어주면 하이트 맵에다가 하이트 맵에도 넣어주고 알베도 쪽에도 넣어주고 이 하이트 맵에 넣어주면 요 슬라이더 바가 하나 생겨요. 이 슬라이더 바를 이용을 하게 되면 원래 얘는 이 땅의 이 높이, 굴곡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얘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땅이 높고 낮게 표현해 주는 거를 얘가 구현해 주는 게 하이트 맵이에요. 지금 이 랜드가 조금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코드가 너무 크면 이게 구현하는 부분이 좀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 작게 해보고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확대해서 이렇게 밀도를 더 크게 해주고 하이트 맵의 값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면 높낮이가 좀 달라지는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죠. 그죠? 색깔을 좀 어둡게 보면 좀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어둡게 하고 그리고 하이트 맵의 값을 조절해 보면 지형의 높낮이를 표현할 때 이 하이트 맵이라는 거를 쓰시면 돼요. 지형의 높낮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땅을 그냥 그 그래픽 3D 모델링처럼 땅을 모델링 하는 것보다 이런 평면을 그냥 이런 맵을 이용을 해서 땅을 울퉁불퉁하게 즉 높낮이 있게 표현해 주는 거를 연출하는 거가 하이트 맵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하이트 맵. 그러니까 얘도 텍스처에 대한 것들을 전체 사이즈, 게임 객체 사이즈를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야지 좀 더 현실적인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 맥스 사이즈 바꿔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맥스 사이즈 또 한번 이렇게 낮은 값으로 바꿔보고 큰 값으로 바꿔서 하이트맵의 값을 바꿔보면 확연히 또 차이가 있겠죠.